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24년 목표 중에 하나가 첨단 소재 분야에서 7.5조 원에 대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을 위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 석유화학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양극재 분야에도 진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LG화학 같은 양극재 업체는 결국에 배터리셀 제조사와 메탈 가격의 연동한 판매 가격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광물 가격이 올랐을 때 비싸게 사들이는 리튬으로 만든 제품을 싸게 팔 수 없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배터리 판가 같은 경우는 양극재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리튬 가격 하락세는 배터리셀 제조업체에 대한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때 전자재료 산업에서 전체적인 판매량은 유지가 됐었지만은 메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한 리튬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결국 이렇게 탄산 리튬이 이제 반등했었던 이유는 중국 업계에서 따르면 최근에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보니까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리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로 중국 이춘시에 대한 일부 리튬 기업 공장들에 대한 가동이 중단될 거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산산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게 된다면은 이 리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중론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산 리튬이 지난해 12월 달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반등하게 되면서 배터리 업계에 대한 심리적 마진우선 가격까지는 회복하긴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이 상승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전기차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인 하나인 유럽에 대한 2월 판매량은 이제 전년 2월 대비 15%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판매가 4.2만 대로 전년비보다 5% 역성장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5% 성장하긴 했으나 보조금 특수전 일회성 수요 증가 효과로 2월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완벽하게 호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이제 좋진 않지만 24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나 어떤 금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침투율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반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서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인 LG화학이 조금 더 매출액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글로벌 최저인세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거는 대우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정 국가의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글로벌 최저한세 같은 경우는 연결 매출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기업의 특정 국가에 내야 할 실세율이 이 15%보다 낮을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인 정부의 차액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10%인 나라에서는 공장을 지어 매출을 올려도 한국의 차익인 5%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렇게 글로벌 최저한세가 나오는 이유는 페이퍼 컴퍼니나 어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가가 안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로서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미국 IRA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았던 2차 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2차 전지와 태양광 업체 중에서도 LG화학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하나 솔루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에 내는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함께 계산하게 되면은 IRA 보조금으로 면세를 받았어도 전체 실세율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랑 SK온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계열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시범대는 LG화학이 먼저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을 이제 뭐 헷갈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이런 글로벌 최저한세 지배력 기준이 어떤 연결 기준으로 80%입니다. 그리고 현재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2%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세제 혜택을 LG화학이 대신 차익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현재 8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차액을 LG화학이 대신 내야 될 상황인데,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의 3개 공장에 대한 배터리 생산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모두 7개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된다면은 LG화학이 부과해야 될 추가 세기 수천억 대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이런 양극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급과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가 세액으로 인해서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LG화학이 이런 결국에 추가 세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80%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과연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낮출지 말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한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현재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LG화학에 대한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서 LG화학이 부담해야 될 세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 수백억 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더라도 이런 세제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많은 영업이익은 이제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은 뭐 지속적으로 고점 부근에서부터 하락을 했고, 저점인 38만 3,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긴 했지만은 이런 50만 원 부근은 매물대가 강한 부근이고 120평선 장기 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LG화학이 뭐 추가적인 급등을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차트적으로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LG화학이 이런 40만 원, 41만 원 부분들은 조금 지켜주면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상승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20평선을 뚫는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약 55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LG화학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뭐 좋지 않은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슈도 이제 나아질 만한 여력이 있고, 그에 맞춰서 탄산 리튬 가격도 반등을 하게 되면서 LG화학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가 상승을 해도 크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매물대들을 뭐 이제 돌파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말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디언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